안녕하세요. 차트 특공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띠링띠링.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한 주 뭐 좋은 결과를 좀 얻고 계십니까? 네, 지금 장이 뭐 좋아서 그런지 예, 기분도 좋고, 네, 여러모로 지금 좋습니다. 예, 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장이 올라와야지 사실은 뭐 장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었을 때 얻는 뭐 단기 매매나 이런 걸 얻는 수익보다는 사실 이렇게 장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 줄 때 예, 좀 진득하게 있으면서 수익을 누적시켜가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네. 좀 오래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엠머니와 함께 했기 때문에 진짜 그동안에 아주 작은 뭐 이런 수익률을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한 구간을 이제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지금 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좋은 세 자리 수익률 네. 예. 자주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차트 특공대 주제는 그러면 뭘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차트 특공대 18번째 주제는 바로 조정입니다. 아, 조정. 네, 요즘 비트코인 장세가 아주 대단한데요. 네. 이쯤 되니까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제 뉴스 기사들이나 뭐 1억 간다, 뭐 이제 큰 하락 나온다, 뭐 큰 조정 나온다, 뭐 작은 조정 나온다,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딱 지금 저희가 좀 IM머니에서 조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볼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은 조정이 나오는 이유와 또 조정 시 캔들의 움직임,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IM머니에서 정의하고 바라보는 조정에 대해서 배워보기 위한 질문을 몇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조정을 겪는 시기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정을 겪는 시기라고 하면은 뭐 시기라고 딱 뭐라 하기는 그렇고 네. 어차피 지금 비트코인 자체도 글로벌 경제 상황하고 같이 가고 있으니까 예, 글로벌 경제 상황에 좀 이제 긍정적인 턴이 돌아가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에서는 또 조정이 올 수 있고요. 또 밑에서 이렇게 턴이 돌아 올라가서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또 상승이 나오고 예, 이게 차트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좀 거래량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타면 뭐 굉장히 급하게 가잖아요. 네. 예,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 전체 1년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사실 상승하는 기간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기간으로 따지면. 기간으로 1년을. 따지면요. 그래서 상승이든 그러면은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거든요. 네. 나머지 기간은 그럼 뭐냐면 거의 이제 박스권 행보 수준의 움직임인데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구간이 나오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눌림이라고 해서 예, 그 파동이 만들어져 가는 게 우리가 뭐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만큼 또 살짝 내려왔다가 또 눌러주고 또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참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파도가 지금 이제 쓰나미가 바닷가에 다다르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최대치로 쫙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바다를 땅을 만나면은 한번 이렇게 휩쓸고 나서 또 물이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싹 또 올라오는 시기가 있겠죠. 지금은 뭐 요런 시기 딱 근처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은 이제 지난 10월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오기 시작했죠. 시세 분출이 나오기 전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 오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꾸준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들었든 간에 이런 움직임들이 한번 만들어져야지 사실은 비트코인이 1억을 가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1억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22년도의 하락 구간을 한번 정리를 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 그 움직임이 또 나오고 나면 이때 나왔던 많은 에너지들, 그러니까 뭐 자금이든
이런 뭐 에너지들이 한번 또 분출이 됐으니까 이 분출이 한번 또 정리가 되는 시간이 좀 잡혀야 되겠죠. 네.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의 시간대에 이제 근접해 가고 있는 것 같다. 네. 사실 기다리는 게 엄청 기다린 것 같은데, 네. 예, 사실 상승한 건 얼마 돼도 안 한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죠. 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네. 비트코인의 조정은 차트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좀 표현이 되나요? 비트코인의 이전에 이제 경험적으로 봐도 이 차트의 움직임들 빠르게 전개될 때 비트코인이 보통 한 12, 3% 정도, 12, 3%에서 한 5% 내외의 상승의 파동이 네.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가 나오고 조정이 전개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전 부분들로 보면은 예, 그때가 한 24,000달러 구간에서부터 반등세가 나왔으니까 24,000, 25,000이라 보면은 여기에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한 30% 이상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30%, 50% 가까이 지금 반등이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조정을 한번 이렇게 눌러주는 기존에 상승했던 네. 파동의 예, 뭐 최소 추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상승분의 절반 정도는 예, 또 조정이 나오든지 아니면 빠르게 가려고 하면 4분의 1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오고 눌러주고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빠르게 나오거든요. 예, 지금은 예,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에서 한번 눌러줘야 되는 이제 구간대로 들어가는 것 같다. 예,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고 대략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래서 비트코인도 등락이 나올 경우에는 한 30%, 30%에서 40% 정도까지는 등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예,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아마 심리적으로 또 데미지가 크죠. 특히나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을 매매하고 있으니까 네. 예, 알트코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등락폭이 좀 더 크겠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그래서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올 때는 알트코인들은 조정폭이 좀 더 클 거니까 네. 예,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네. 그러면 지금이 참 중요한 때인 건 확실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번 상승 구간을 만들어 오던 움직임들에서 네. 사실 이렇게 지지를 확정 짓지 않고 올라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갈 때 예, 사다리를 정확하게 안전한 자리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혹은 깨진 상태에서 그냥 계속 올라왔으니까 내려갈 때 그런 깨졌던 자리는 그냥 아래로 또 떨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이런저런 이제 발판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갔는지 여부를 그래서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 같아요. 네네. 지지를 안 밟고 올라왔으니 나중에 여기는 다시 오게 되면 이제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막상 그 시간대 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 돼요. 네. 항상 차트에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조정이 기간 조정 또 가격 조정 이렇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좀 각각 좀 특성과 좀 캔들의 움직임은 또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이 부분은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차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은 기간의 조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도 있고 가격의 조정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차트를 보시면요. 비트코인 차트에 우리가 흔히 보는 자 날봉으로 기준해서 만약에 보게 되면요. 네. 보통은 제일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예, 보통 조정 폭이 나오고 나면은 그것만큼 그 상승 폭이 나온 만큼 조정 폭이 잡힌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기간의 조정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하는 부분들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여기만큼에서 자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니까 이때의 조정폭을 보통 얘기할 때는 이 상승폭 이 폭을 그대로 눕히는 걸 보통 얘기를 해요. 사각의 틀을 놓고 이걸 놓고 요 길이만큼 전개되는 과정들이 일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보통 기간 조정에서의 보통 많이 예, 얘기하는 이제
이렇게 각을 놓고 보통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오른만큼 기간에 이렇게 눕혔을 때 나오는 기간인데 딱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이후부터는 이제 반등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이거에 딱 2배 정도의 기간이 걸린 거죠. 네. 예. 그 정도로 본 거고, 이 방식이 왜 이제 제가 얘기하는 방식은 보통 기간 조정 체크할 때는 저는 이제 추세선, 저희들 이제 교육을 할 때 보면은 네. 예, 추세선을 그어 모아서 예, 저희들이 항상 할 때 보면 추세선에 중심 추세선을 그어놓고 나면 네. 여기는 조정, 그죠. 여기는 이제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자,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또 살펴보면 예, 그 구간을 벗어나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상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 차트는 이때 결국엔 추세 상승을 했지만 예, 이때의 조정 추세는 여기서 끝이 난다는 걸 이제 추세선을 그어보면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의 기본적으로 다 기간에서 상승한 시간만큼 예, 조정도 그거 이상 받는다는 관점이 보통 기간 조정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냥 쉽게 보통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기되는 게 이제 가격 조정을 얘기를 하죠. 가격 조정은 이제 뭐 여러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예, 뭐 전체 이제 지지 저항 값들을 여러 개 추출해 갖고 보는 방식을 하는데 저희들이 차트를 체크하는 방식은 사실 이제 구간을 보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 구간의 폭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때 조정 최저점이 나오고 난 뒤에 예, 여기까지는 구간을 보는 거였거든요. 사실 자, 우리가 추세를 보는 과정이 여기 구간을 보는 거였어요. 예, 지금 비트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러면은 구간을 한번 뭐죠? 만족했죠. 예, 만족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나오는 게 그냥 일반적인 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전개됐고 이 전개된 고점이 저항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할 걸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더블 탑이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저항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나면 이때 이제 여기가 저항이 돼버리면은 예, 아래쪽으로 조정폭이 이제 다시 잡히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봤던 구간 폭이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는 구간을 봤으니까 여기에 절반 정도에서의 지지받는지 여부를 좀 더 살펴봐야겠죠. 예, 요게 깨지면 여기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딱 보면은 여기를 절반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고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고 여기 4분의 1 지점에 보면 또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또 4분의 1 지점을 딱 그어보면 여기 또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 이런 관점으로 해서 자 여기까지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면은 상승세가 빠르게 전개되겠죠. 예, 빠르게 이때 상승세가 이어가는 관점이 되는 거고요. 예, 이게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4분의 3 자리가 오게 되겠죠. 예, 요 자리까지 또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자,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 이거는 이제 뉴스나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여기가 깨지고 여기가 깨지면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를 얘기를 할 거고 예, 여기와 더불어서 여기를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여기가 깨지면 자, 여기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전체 상승 부분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확인이 되고 나면 우리가 제일 쉽게 보는 방식인 절반의 규칙으로 예, 보시게 되면 상승 구간을 이어서 가려고 하면 여기서의 지지 여부를 중심으로 보시고 예,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자, 여기서의 지지 여부를 봐야 되겠죠. 이번 구간에서 종가 확보를 해버리면 사실 여기는 안 갈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은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대치가 여기가 될 거고 예, 이후에는 이제 이쯤에서 지지를 받는 여지를 좀 더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기간 조정은 오른 만큼 조정을 받는 거죠. 이렇게 오른 만큼 눕혀서 예, 그렇게 보시면 제일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10월 달부터 반등이 나왔으니까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네. 그런 2개월 반 정도의 상승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조정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똑같이 기간의 조정을 염두에 둔다면 2달 반 정도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번 턴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 당연히 지금 구간의 움직임은 주봉뿐만 아니라 월봉의 영향도 지금 받고 있다고 계속 언급을 드리듯이 그럼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월봉에서도 지지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월봉에서 음봉이 지금 최소 1개 이상은 나와야 되네. 예, 그 관점으로 보면 음봉이 하나가 나오면 두 번째도 음봉이 나오면은 추세가 끊어지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조정이 들어가려면은 음봉이 보통 2개가 나오잖아요. 예, 2개가 나와야 추세가 끊겨지니까 월봉에서도 그럼 음봉이 2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 예, 근데 이 움직임을 빠르게 전환시키려면 세 번째 캔들에서 앞에 음봉의 시작가를 갱신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최소 2개월 정도의 조정과 3개월째 될 때의 반등 여부를 살피는 게 우선이 될 거고, 만약에 세 번째도 음봉으로 마무리된다면 네 번째도 음봉 갔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추세 전환하는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기간 조정으로서 보는 이제 2024년도 움직임 정도를 볼 수 있으니까 24년도 상반기 1, 4분기는 조정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접근이 아닐까. 예, 뭐 그런 식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현물 ETF 승인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 이벤트가 나오면은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추세라는 거를 얘가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은 한번 밟고 그래야지 심리적으로 싸다고 생각하면서 가격이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돈이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막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에서는 등락폭에서 절반의 규칙으로 살피시면 조금 더 원활한 가격을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정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자면요. 네. 저희 코린이들은 조정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무서운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조정이 나오는 뭐 시기나 조정의 뭐 깊이나 폭을 가늠할 수가 없어서 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이 모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제 조정이 올 것 같은 캔들의 움직임과 조정의 폭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방법들. 를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처럼 이제 장이 이제 상승 중일 때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조정이 오는 시기를 캔들의 움직임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파동이라고 하는 이제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파동이 저희들이 이제 체크하는 파동이 지금 몇 파동인지 이런 부분들 보통을 잘 살피시면 되고요. 예. 뭐 그 부분도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파동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강의에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들이 보통 차트에서 보시면 이게 23년도의 움직임이 되겠죠. 23년도의 움직임이 된다면 자 여기가 처음 23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첫 파동의 움직임이었던 거고요. 여기를 상방 돌파를 했죠. 상방 돌파를 하면서 강한 이제 2파가 나왔어요. 1파와 2파. 한 가지 유념하실 거는 저희들은 엘리엇 파동을 쓰지 않습니다. 엘리엇 파동으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파동은 변동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동 이꼬르 변동폭이에요. 그래서 이런 웨이브가 나오면 이 웨이브 자체가 하나의 파동이 되는 거죠. 최소 단위는 양봉 하나, 음봉 하나. 양봉 하나, 음봉 하나라고 하는 이 변동폭이 파동이에요. 저희들이 보는 파동이고 이런 파동이 여러 번에 걸쳐서 흘러간다는 관점으로 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1파동, 2파동으로 볼 수 있고 2파동을 못 벗어났죠. 못 벗어났으니까 여기는 조정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 보면은 1파동, 2파동 뒤에 조정이 나오고 나면
3파동과 4파동이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네. 여기서 5파동까지 갈지 여부는 그거 나와봐야지 아는 거지만 일반적인 프로세스 상에서는 여기까지가 컷이라고 보는데 3파동에서 컷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를 벗어나는 시점이 여기였죠. 이제 현물 ETF 이슈를 받으면서 여기를 강하게 추세로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3파가 지금 진행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추가 상승이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현재 여기를 또 돌파했으니까 4파동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런 파동이 진행되는 모습이니까 4파동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네. 조정이 나올 수 있겠네. 이때 조정은 여기 이 파동의 조정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를 염두에 두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대략 볼 수 있는 게 여기 52평하고 200평의 골든 크로스에 대한 확인하는 정도는 염두에 두고 보시라. 정도로. 폭이 상당히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실질적인 조정의 폭이 나올 경우에는 조정이 전개될 때는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차트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설거지 뭐 이런 얘기해요. 누군가가 자기의 물량을 넘겼다. 근데 이 좋은 말이 있어요. 그냥 손바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손바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사준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산다는 얘기예요. 이때 사는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살까요? 당연히 더 올라갈 걸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서 사는 사람이 바보라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지금 차트가 더 오를 거라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줘야 돼요. 내 거를 팔려고 하면. 더 오를 거다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차트의 움직임을 그 모습을 만들어줘야지만 이제 신규로 여기서 샀던 물량들을 일정 부분 여기서 익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 중에 매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상승 중에 매도를 만들고 박스권을 만드는 움직임이 나올 때는 일정 부분에 찐 매도가 나옵니다. 찐 매도가 나올 경우에는 특징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캔들은 작고 거래량은 터지고 캔들은 작고 거래량은 터지고 저희들은 거래량에다가 이렇게 22평을 세팅을 보통 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거래량들이 쫙 터지면서 매수가 나왔다가 요렇게 나오면서 여기에 지금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나왔어요. 터졌죠. 터지면서 그러면 여기서 매도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매도 물량 이후에 여기 이 음봉에서도 지금 매도 물량이 나왔죠. 얘는 여기 매도했던 측이 여기에서도 같이 매도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매도 물량이 전체 상승분의 매도 물량을 다 커버할 수 있냐면은 매수 물량을 커버할 수 있냐면 그건 아닌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형태가 박스권으로 전개되는 과정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과정이 이번 12월 달 이후 남은 기간 동안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걸로 보는 거고 요 박스권이 아래쪽에서 만들어질지 위에 쪽에서 만들어질지가 이제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추가 상승으로 갈지 추가 조정으로 갈지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지지 테스트 과정에서.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언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럼 지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도 지금 구간 끝에 왔잖아요. 와서 올라서 됐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들이 전개될 걸로 보고 그 과정이 박스권으로 이렇게 나올 걸로 보는 거예요. 이때 추가 상승 여부도 같이 전개되겠죠.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들이 이어질 걸로 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매수가 붙을 때 사실은 자기의 물량들을 조금씩 이렇게 매도로 또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면은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막 터질 때,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매도 거래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매도 거래량이 나오는 움직임들이 지속되면은 여기는 강한 저항으로서 작용하는구나 라고 시장에서 보고는 이제 추세가 꺾여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도 거래량들이 이어서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턴이 이렇게 싹 꺾여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들이 이렇게 중장기선 이평선들도 싹 꺾여가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현재의 모습들에서는 202평이 아직은 여기 장기선이 벌어진 상태거든요. 100MA와 102MA가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오려고 하면 사실 데드 크로스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근데 지금 현재 양껏 벌어져 있잖아요. 얘가 붙어가는 모습들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데드 크로스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과정에 박스권 움직임이 전개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고 있는 여러분이 더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게 차트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턴이 또 쉬어가는 턴으로, 조정의 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여기서 꺾였다고 한다고 뭐 끝났다 이게 아니라 24년도를 위해서 눌림을 가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캔들이 파동이란 관점에서도 4파동 정도까지 가면은 3파동과 4파동이 가면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네. 이 과정에서 박스권이 나오고 박스권 과정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매도 캔들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 추세가 이제 당분간은 조정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어서 보시면 흐름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조정 시에 좀 어디까지 조정이 될 것인지 그 폭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을까요? 이렇게 보통 차트를 다시 또 이어서 보시면요. 우리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박스권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하락폭을 첫 번째 볼 수 있는 과정이 9위평하고 15위평의 데드 크로스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박스권이 나오면서 지지 테스트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여기서 보면 여기죠. 자, 요 파동인 거야. 이 움직임이 이제 하락 파동이 이제 첫 파동이 나온 게 되잖아요. 이 파동이 여기를 갱신하지 못하면 자, 요거만큼 더 내려오겠죠. 이것만큼 더 내려오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1파, 2파가 되는 거고 똑같이 3파, 4파를 본다면 요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네. 요거만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도 지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파동으로서 마무리되는 과정이 확정되려고 하면 자, 여기에 하락 구간의 절반을 일단은 공략을 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여기가 저항이 되면 여기 단기평인 9위평이 저항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단기 추세가 일단 조정의 추세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움직임 폭에서 나오는 이때의 하락폭들이 지금 현재는 여기 두 개를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개가 중요한 이제 하락의 파동에 큰 형태를 갖췄다. 갖춘 상태에서 쟤를 캔슬을 시켜버릴 건지, 갱신, 위에 음봉의 시작가를 양봉 종가로 올라가면 저 파동은 캔슬이 된 거예요. 근데 저거를 종가를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저 파동의 크기만큼 이제 이후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파동의 크기를 보고 일단 조정이 나오면은 1파, 2파 조정. 뭐 여기는 조정 중에는 거기가 이제 반등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파동을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조정과 또 알트코인의 조정이 또 연관성이 또 있나요? 당연히 그죠. 예. 비트코인 요 차트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보게 되면 보통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은 예전의 관계에서는 비트의 수량을 늘리는 용으로 알트코인을 매매를 많이 했어요. 네. 이 말은 여기가 기축통화고요.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한 알트코인 매매들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예, 그 말은 알트를 팔면 비트가 되고요. 네. 비트로 다시 알트 사고 이 관계였어요. 네. 이제 이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자금의 이동에 그러니까 이 힘의 이동이 어디로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에서는 특이하게 도미넌스라는 게 이제 나온 거예요. 예. 이 도미넌스는 전체 자금과 시총과 이런 부분들을 100으로 두고 이제 비중을 체크하는 방식을 둔 거죠. 네.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의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알트에서는 알트를 팔고 비트로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USDT나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죠. 예, 우리로 치면 이제 원화 같은 예,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여기 하나가 공간이 더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트를 팔고 요로 갈 수도 있고요. 알트를 팔고 요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조정을 받으면 비트코인도 같이 조정받을 때도 생긴 거고, 예, 이전에는 비트가 상승하면 알트들이 깔아앉고, 예, 알트들, 이제 원래 달러 가치는 올라가지만 상대 가격이니까 떨어지고 했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이제 얘가 올라갔다가 가격이 이렇게 박스권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는 시기, 이때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면 이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이 이걸 저희들이 이제 보통 파킹했다고 표현해요. 잠시 쉰다. 예. 잠시 쉬면서 오르락내리락 지지 테스트 하고 있을 도중에 알트코인들이 이제 본격적인 순환매 시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때는 이제 요 상승 중에는 사실상 비트코인이 돈을 다 빨아들였거든요. 예, 흡성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돈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알트는 상승폭들이 세다고 하긴 하겠지만 개별적인 호재가 있을 경우에는 좀 세지만 대부분 시장의 상승률의 일부만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근데 여기가 딱 비트코인이 쉬었다. 예, 파킹이 된다 이러면 이제 알트코인에서 그동안에 누적됐던 부분들을 한꺼번에 막 폭발을 시켜버리는 거죠. 예,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고 그 움직임 과정에서 그럼 알트도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확인하면서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박스권 내 지지를 받으면 지지 테스트 할 때는 조정이가 나오는 거고 또 비트가 살짝 천천히 올라가죠. 이때는 천천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이때는 또 알트들이 또 급하게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추세를 이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추세가 상승 중일 때는 그나마 전반적으로 달러 가격이 같이 올라가니까 자기 가격이 같이 올라가니까 알트들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비트가 이게 만약에 거꾸로 돼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타고 내려가는 추세 하락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면 달러 가치 자체가 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원 가치 자체가 빠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예, 알트코인들은 뭐 알트코인 역시 예, 뭐 강한 하락세를 맞게 되겠죠. 예, 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니까 팔고 빠져나가는 거죠. 이 빠져나간 돈이 여기로 갈지 이쪽으로 이동하는 비트코인으로 이동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추세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알트코인들은 다 빤스를 해야 돼요. 도망을 쳐야 되고요. 예, 비트코인이 추세 상승 중에 있을 때는 비트코인이 파킹이 들어가는 모습이 딱 나오면은 알트들이 움직임이 나와요. 예, 그런 관점으로 예, 보시면은 예,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올 때는 알트에서 일부분 또 익절을 하시면서 예, 또 뭐 돈을 좀 빼놓고 또 조정이 눌림이 나오면은 또 들어가서 또 물량을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최대한 구간에서의 수익률을 최대한 높일 수도 있겠죠. 여러 전략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정이라고 하면 네. 겁부터 나는 게 사실 저희 코링이들인데 네. 그렇다면 이제 IM머니에서는 네. 조정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에 대한 스탠스를 또 어떻게 취하고 조정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IM머니에서 생각하는 상승과 조정. 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강의할 때는 이거를 이제 상승일 때는 발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예, 조정할 때는 이제 이거는 이제 수렴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예, 이 과정은 그냥 순환이에요, 순환. 예, 상승과 하락은 그러니까 한 몸이거든요. 네. 예, 상승만 꾸준히 갈 수도 없고 하락만 꾸준히 갈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승이 나올 때는 하락을 염두에 두는 거고 하락이 나올 때는 반등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반등하는지만 이제 추론을 하는 과정들이 여러 기법들을 써서 체크하는 거고 뭐 기본적으로 하락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나온다고 할 때는 저희들 보통은 이제 조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제 시향에서는. 네. 예, 조정은 이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라는 표현이에요. 저희들이 시향에서 쓰는 조정이라는 표현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온다. 근데 앞에 하락, 추세 하락이 나오면서 이어지는 조정 하락이라고 할 때는 이 하락세가 좀 세다는 얘기죠. 예, 좀 하락세가 세니까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발산의 규칙이 있고 저희들은 수렴의 규칙이 있는데 수렴의 규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절반이 되거든요. 네. 예, 절반의 규칙에서 상승했던 구간에 예, 이거 보통 4분의 1씩 나눠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절반에서 제일 많이 지지를 받으니까 예, 이 움직임은 그냥 예, 정상적인 수준 이렇게 상승이 나가는 형태의 모습이 나오는 베이스고요. 네. 예,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요렇게 전개됐을 경우에는 이미 추세가 꺾였죠. 이런 절반이 깨졌다는 얘기는 이때 상승의 추세가 끊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 다음 움직임에 폭이 이러면 수렴의 과정을 거치겠죠. 이런 식의. 근데 여기가 많이 지켰으면 여기를 공략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런 부분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상승 구간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상승 구간의 움직임을 보고 예, 하락 조정 받을 수 있는 유효 구간을 찾는 거고 그 유효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 이때의 지지는 종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종가에서의 지지 여부를 살피면서 이 추세가 이어져 가는지 혹은 여기가 깨졌으면 앞에 상승했던 추세가 끊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수렴하면서 다음 추세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예,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은 상승도 보고 있고 또 하락도 조정도 그런 관점으로 살피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설명들을 했는데 이 내용들이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조정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일단 겁을 먹고 네. 예, 겁을 먹고 무서워요. 하고 네. 예, 일단 물리는 거에 대해서 거의 히스테리적인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근데 차트를 그러니까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예전에 제가 이제 한참 공부할 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내가 100% 수익을 원하면 내가 100% 물릴 것도 생각을 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50%의 수익을 바라고 있는데 예, 내가 여기서 진짜 말 그대로 안 물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운이 좋든지 그렇죠. 대단히 실력이 좋든지 네. 예, 타이밍이 너무너무 잘 맞든지 뭐 이런 정도고 실질적으로는 그 구간의 움직임에서는 눌림의 과정들 중에서 보통은 조정 과정, 수렴의 과정에서 보통 매수를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네. 또 그게 매도가 또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겁먹지 마시라.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할 때는 예, 일정 부분 물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근데 대부분 너무 높은 데 들어가서 물려서 네. 그냥 희망회로를 가지면서 계속 내려오니까 문제인데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이 차트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각 파동의 크기만큼의 예,
상승이 났으면 눌림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거고 올라갈 기간만큼 또 조정을 받는 게 또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자신의 뭐 이렇게 투자 사이클을 맞춰 보시면은 의외로 물리는 기간은 줄어들고 물리는 폭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또 올라갈 때는 상승폭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그냥 짧게 그 시장을 두려워하면 매매를 단타 매매를 하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자기는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본질적인 거는 시장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거죠. 수영장에 물을 두려워하는데 수영을 잘할 수가 없죠. 물에 빠질 거를 염두에 두면서 거기서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역시 매매하는 부분에서도 너무 물론 물리라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물리라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마음가짐 같은 거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물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히스테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실 수익이 날 때 오히려 더 못 버텨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0%가 물렸다가 20%를 가면 금방 틀어버립니다. 또 물릴 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한번 벗어나는 사이클의 움직임을 한번 타고 나면은 사실은 내가 10% 물리는 게 스트레스보다 내가 50%, 100%의 상승 수익을 받는 거에 대한 희열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 투자 스타일이 완전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습관 같은 거예요. 물리는 것도 사실 습관이고 단타도 습관이에요. 이런 부분들 조금 마음을 조금 여시고 매매를 하실 때도 조금 대범하게 그리고 시간은 여유롭게 그렇게 투자 스타일을 맞춰 가시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많이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조정 혹은 또 하락을 예상하고 계셨고 또 이제 두려워하고 계셨을 텐데 그렇죠. 오늘 이렇게 IM머니에서 조정에 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또 명쾌하게 또 설명해 주시고 또 기준이 될 만한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IM머니는 정말 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준비하신 내용 18번째 시간이라고 했죠? 벌써 이렇게나 많이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정이었습니다. 지금 장이 지금 고점대에 지금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 두려움 반, 희열 반들이 막 섞여 나가는 내용들과 기사들에서도 뉴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뒤섞여 나올 겁니다.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차트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여유를 가지시면서 보시라. 그렇게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정보들이 나올 때 그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참고도 좀 해보시고 너무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은 자 여기 조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도 재밌는 내용 좀 좋은 내용 가져오실 거죠? 다음 주에도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우리 강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잘 마사지해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 특공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